여기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온몸으로 무어라 외쳐보지만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립된 채 어딘가에 갇혀버린 삶. 아예 안 들리고 아예 보이지도 않고 그냥 깜깜하고 소리도 없는 데서 자기만의 세계에 혼자 그냥 갇혀 사는 거예요. 세상이 있다는 인식도 못하고 그냥. 올해 26살인 예지 씨는 무언가를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시각과 청각 두 가지 장애를 동시에 가진 시청각 장애인입니다. 예지는 날 때부터 그랬어요. 태어났는데 눈에 흰 막이 가려져 있어갖고 까만 눈동자가 안 보이더라고요. 이상하다 하고 검사도 받아보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각막 혼탁만 있어갖고 각막 이식만 해주면 다 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아무 이상이 없을 줄 알았어요. 딸의 눈을 덮고 있는 그 막만 거두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수차례 힘겨운 수술을 진행했지만 결국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소리까지 들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을 땐 신라 같은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빛과 소리가 없어서 어떤 느낌일지 저도 상상이 사실 안 가요. 까만 상자 안에 아무 소리도 없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라는 상상만 하는 거죠.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세상은 어떤 걸까요? 이 모두 예지 씨가 앓고 있는 희소병 때문인데요. 레오파드 증후군이라고요. 병원에 다니면서 제일 늦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저처럼 점이 있으면서 그게 보여지는 첫 번째 그거고요. 그다음에 뭐 시력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안 그러면 심장이라든지 척추라든지 생식기라든지 그런 거 첫 글자를 따갖고 레오파드 증후군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레오파드 증후군을 앓고 있는 딸은 시청각 장애를 가지게 됐고 또 여러 가지 질환으로 끔찍한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식을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늘 죄인인 것만 같습니다. 밥, 여기 찌개, 여기 봐. 이거는 만지면 안 되는데 고기, 이렇게 계란. 포크 잡아, 네가 똑바로 들어. 잘 들었어? 힘들어요, 힘들어. 아차, 뜨거워. 뜨거워도 먹어. 이거 어떡하지? 이게 이제 스스로 돼야 되는데 숟갈 잡어, 포크 잡어 이게 다 로봇처럼 지시를 해야 되니까 쉽게 멀었죠. 오랜 시간이 걸려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거 잡아야지. 언젠간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쫓아와. 밥 먹고는 뚝 돌아서 일어나 가더니만 오늘따라 왜 그러지? 이런 엄마의 마음을 예지 씨는 알까요? 엄마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어도 표현할 방법을 모릅니다. 왜? 잔뜩 뭐가 불만이긴 한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응? 같이 가자고? 좀 이럴 때 답답하신가 봐요, 어머니. 답답하죠. 이럴 때 서로 답답하죠. 서로. 서로. 왜요?
예진은 왜 엄마가 내 말 안 들까? 나는 얘가 뭘 원할까? 서로 딸과 소통하는 방법을 26년째 배워가고 있지만 아직도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아!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니까. 불만을 해소하는 거야,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어요, 지금. 근데 불만이 뭔지는 모르세요, 아버님? 그렇죠. 맨날 봐도 맨날 틀리니까 뭔지 잘 몰라요. 여기 눕자.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신과 부모님을 때리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예지 씨. 하지 말라 그랬지. 부모 속은 타들어갑니다. 알았어. 딸의 이런 행동이 밤낮 없이 계속될 때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곤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진짜 양반된 거고요. 그냥 하루에도 수시로 그래, 수시로. 그냥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을 땐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어야 합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딸이지만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약을 먹기 전에는요, 매일 싸워야 돼요, 매 순간마다. 하루에 거진 한 서너 시간씩을 계속 싸워야 돼요. 이게 얘는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막 땅바닥에 머리 꽝꽝 박는 게 얘 표현 방법이니까 자기 얼굴 때리고. 마침내 한숨을 돌립니다. 몸은 다 큰 어른이지만 여전히 품에 파고드는 어린아이 같은 딸. 엄마, 일어날 거야. 일어날 거야. 26이면 한창 꿈을 펼칠 나이인데 예지 씨의 시간은 오래전에 멈췄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땐 금세 공격 행동을 보이는 딸. 전쟁 같은 일상이 반복될 뿐입니다. 크림 발라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이렇게 해서 떨어지지 않는데 요새는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저기. 많이 좋아진 거예요? 많이 좋아진 거예요. 한 번 저렇게 화를 내면 2~3시간씩 화장실 가지. 거봐, 화장실 빨리 가야지. 에휴, 화장실 가야지, 화장실. 속옷 좀 갖다 주세요. 기다려.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이런 딸을 엄마 혼자 돌보기엔 역부족입니다. 자기가 급하면 가요. 조금 늦고 그러면 팬티에다 약간 또 실례할 때도 있고. 이거 여기다. 24시간 딸을 지켜야 하는 부모님은 사회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세 가족은 최저 생계비를 지원받아 생활하고 있는데요. 딸을 언제까지 돌볼 수 있을지 엄마의 걱정은 날로 커져만 갑니다. 여기 수건. 잡아, 끌어내려. 닦아. 옳지. 닦아. 옳지. 옳지, 잘한다. 옳지. 자, 알겠어. 나가. 아, 공. 공을 잡을 거네. 아이고, 내 공. 보고 들을 수 없기에 오직 촉감에 의지하는 예지 씨가 잠시도 손에서 놓지 않는 건 바로 농구공입니다. 잘 때도 끼고 자고 밥 먹을 때도 끼고 있고 집착인 것 같아요. 자기 소유할 수 있는 그 자기만의 물건이잖아요. 이제 이게 어디로 굴러가면 불안한 거예요.
자기 손에 잡히지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농구공을 만지는 것이 답답함을 달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이마저도 채워지지 않을 땐 또 이렇게 상처를 내고 맙니다. 자기 몸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를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이게 그 소통이 그게 제일 뭐 밥 줘, 뭐 졸려, 화장실 간다. 이거는 문제가 아니죠. 이건 문제가 안 되고 제일 힘든 게 이렇게 아플 때 자기 표현을 자기의 입장을 표현을 못 한다는 게 제일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 예지랑 살면서 뭔가 좀 적어 놓은 거거든요. 간절한 마음으로 쓰기 시작한 딸의 성장일기입니다. 엄마가 봐온 예지 씨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지의 기분이 매우 좋다. 내 무릎에 앉아 가슴에 안겨 웃고 논다. 두 손으로 내 목을 감싸고 얼굴을 더듬기도 했다. 예지가 내 목을 만질 때 예지 이름을 불러봤더니 웃는다. 그냥 기분이 좋은 건지 우연히 반응을 보인 건지 알 수 없다. 예지가 내 입술을 만지면 나도 예지 입술을 만지고 목을 만지면 나도 목을 만져줬다. 나는 엄마, 너는 예지라고도 말해줬다. 아는지는 모르지만. 10년 넘게 써온 일기장에는 딸과 소통하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학교 갈 나이가 됐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막상. 저도 뭐 청각장애인 학교 알고 또 맹인 학교가 있는 것도 알고 그랬는데 막상 그런 데 가려니까 일단은 두 개가 다 겹치니까 처음에는 받아줄 수가 없다고 그랬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안 된다, 없다는 말만 계속될 뿐 딸의 학교를 찾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학교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통의 방법을 못 배웠으니까요. 학교를 갔는데도 못 배웠죠. 이게 예지가 처음에 학교 가니까는 지금 이 상태로 누워서만 생활하는 거예요. 어렵게 들어간 특수학교에서 예지 씨가 배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또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은 분리되어서 전문적으로 지원이 그래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함께 동반되어 있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교사가 양성되지 않고 있고요. 또 예지 씨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모두 동반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움에 있는 그런 시청각 장애는 약 300~400명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배울 수 있는 게 생겼다는 겁니다. 예지한테는 이게 언어죠. 언어. 예. 손담. 2년 전에 생긴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소통 언어입니다. 204개의 언어를 몸짓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지가 학교 다니면서부터 이걸 했으면 지금 많이 소통이 어쩌면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긴 해요. 뒤늦게 알게 됐지만 딸과 소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사과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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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지금 하루키 웃고 있잖아요. 자기도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이 웃는 거는. 이 사과 어떻게 할까?
딸의 밝은 미소를 볼 때면 감당 못할 시련도 저만치 달아납니다. 오징어 잘해 오징어 이렇게 하고 주세요. 덩치를 한다 덩치를. 무엇이든 스스로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그때까지 엄마 아빠는 최선을 다해보려 합니다. 사과, 아까 오징어 이건 이제 뭔지는 알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표현이 안 돼서 그렇지. 이렇게 씩 웃는 게 아는 거지. 아는. 사과, 오징어 이 두 가지를 익히는 데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깨. 늦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항상 엄마 아빠 소리가 듣고 싶긴 한데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지금 아프다. 아프면 어디가 아프다. 이제 뭐 원하는 뭘 원한다 이 얘기를 빨리 듣고 싶죠. 그래야지 빨리 조치를 취해줘야 자기도 이렇게 과잉 행동이 안 나타나니까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급한 게 아프다, 뭘 원한다 이건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들수록 좀 걱정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어디 좋은 기관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안 그러면 뭐 제가 평생을 데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어느 순간인가는 분명히 내가 우리 예지보다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먼저 갈 건데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솔직히 다른 분들이 들으면 뭐라 그럴지 못하지만은 나보다 조금 먼저 가면 어떨까. 딸이 혼자 남겨지는 그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엔 시청각 장애인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1만여 명이라고 추정만 할 뿐 사회 곳곳 어딘가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